자,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4년 3회차 출제했던 실기 기출 보건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 1번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한국전기 설비 규정, 이제 KC 기준 관련해서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용어정의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용어정의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 몰라도 이 용어정의에 관련 것들은 이제 좀, 학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발전기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실어야 된다. 자,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용량이 얼마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류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 제어 장치, 전동식 니들 제어 장치 또 이런 것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00kVA 자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량이 얼마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 유화 장치 유압, 압축 공기 장치 공기압,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 장치 전원장,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얘는 또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요 값은 이제 100이 됩니다. 숫자.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만 잘 기억하세요. 500kVA, 요거는 자 100kVA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차 발전기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 변작이 상승한 경우에 언제 이제 요 전류를 자동 차단 그런 기능을 가진 놈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자 라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얼마냐면 2000이에요. 2000kV 이상. 그다음 용량이 얼마 이상인 발전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요때는 이제 10,000kV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이 마찬가지로 얼마를 초과하는 증기 터빈이니까 이것도 10,000kW가 되겠습니다. 10,000kW. 스튜어트 베어링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나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런 이제 500, 100, 2000, 만 이런 것도 일단 뭐 출제가 됐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나왔던 거 챙겨가지고 이런 이제 숫자 위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에 2번. 그림 같은 전자릴레이 회로를 갖다가 미완성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에 다이오드를 추가시켜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로 바꿔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입력이 10진 입력이고요. 요게 2진 출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의 0, 2의 1, 2의 2, 2의 3이니까 자, 2의 0이다 그러면 얘는 1이겠죠. 2의 1이다 그러면 2, 2의 2다 그러면 4, 자, 2의 3이다 그러면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형태 맞춰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10진 입력은 이제 0부터 9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진 출력으로 0, 1, 2, 3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데 2의 0에 해당되는 게 보면 13579번이 되고요. 요 문제 번호에서 13579가 되죠. 그 다음에 2의 1승은 2367, 자 2의 2승은 4567, 그 다음 2의 3승은 뭐 89 이랬으니 자 요거를 갖다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진 입력, 여기는 이제 2진 출력 이렇게 한번 이제 틀을 잡아 볼 거예요. 자 줄을 다시 한번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0, 1, 2, 3, 4, 5, 6, 7, 8, 자 9번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니까 이걸 좀 더 그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 입력과 이제 출력이 세 개니까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여기는 이제 10진 입력, 자, 이진 출력이 2의 0, 2의 1, 뭐 2의 2, 그죠? 이렇게 자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2의 3까지 하나 더 있네요. 자, 2의 3까지 해서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자, 9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의 0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1, 3, 5, 7, 9번이잖아요. 그죠? 2의 0에 해당되는 것이 자, 1, 3, 5, 7, 9번. 자,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것이.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진료표 갖다 한번 그려보면 2의 1 같은 경우는 2, 3, 6, 7이에요. 2, 3, 6, 7이니까 0에 2, 3, 그 다음에 6, 7,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의 2 같은 경우는 이제 4, 5, 6, 7, 4, 5, 6, 7이니까 자, 이렇게 됐다가 4, 5, 6, 7, 나머지 0이네. 그 다음에 2의 3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9번이죠? 8번, 9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요 표를 갖다 보게 되면 2의 0 같은 경우는 이제 0, 1, 0, 1, 0, 1, 0, 1 이렇게 이제 교차된단 말이에요. 그죠? 0과 1이 교차되면서 2의 1 같은 경우는 0이 2개, 1 2개, 0 2개, 1 2개, 0 2개. 2의 2 같은 경우는 0이 4개, 1이 4개, 0이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2의 3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 자, 0이 8개죠? 0이 8개, 그 다음에 1, 2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요 타임 차트를 갖다 그릴 때 또 진리표 작성할 때 보면 입력이 2개일 때, 그죠? 입력이 2개일 때 00, 11, 그 다음에 01, 01 뭐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하고 똑같다. 그죠? 예, 그런 이제 특성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이. 다이오드를 갖다 여기다 추가를 갖다 시켜서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다이오드 매트릭스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입력이 여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얘가 6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6번에 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요 해당되는 것 갖다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출력이 이렇게 옵니다. 자, 쭉 이렇게 와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거쳐가지고 연결되니까 자, 얘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출력 쪽으로 이제 신호가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출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램프가 점등이 안 되는 거죠. 다이오드 여기다 그려 놓으면. 그쵸? 여기다 이제 그려 놨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게 0일 때는 출력이 없어. 6번이. 그죠? 지금 보면 2의 0일 때 6번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2의 2일 때도 6번이 없어요. 그러면 2의 2일 때 6번이 없으려면은 자, 6번이 없으려면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갖다 이렇게 자, 그려주는 겁니다. 요 라인 거쳐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요렇게 걸쳐 있는 거,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시그널 가서 여기 요렇게 거치니까 옐로 가죠. 그러면 요 램프 2의 2 쪽으로 L2 쪽으로 출력이 안 가니까 전기 신호가 안 가니까 얘가 점등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다이오드를 갖다 그려 놓게 되면 그쵸? 여기 그리면 이렇게 가는 거 출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갖다 여기를 빼야지 빼버려야지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자 마이너스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다이오드가 그려져 있으면 이제 램프 출력이 없는 거고, 다이오드를 빼야지 램프 출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거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요 스위치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0에 갖다 놨어요. 0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0에 갖다 놨으니까 지금 요렇게 요 라인 갖다 보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시그널 줬을 때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일 때는 지금 출력이 없죠. 여기 출력이 없어. 출력이 없어. 근데 요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의 1승은 출력이 생기는 거죠. 요 1번.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 요 라인인데, 자, 다이오드 안 그렸으니까 일로 가겠죠. 요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2번일 때 여기로 가면 안 돼. 그죠? 2번일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일 때는 다이오드가 어떻게, 얘가 1번, 얘가 2번 거니까 2번 거는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제 신호가 올라가요. 여기서 요 라인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번도 출력이 안 나오겠구나. 그죠? 이 램프 쪽은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13579 여기는 2의 0일 때는 다이오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13579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7번하고 9번 여기는 다이오드 갖다 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에다가 다이오드를 갖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자 그래서 다이오드 이렇게 접속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형일 때는 1, 3, 5, 7, 9 1번, 3번, 5번, 7번, 9번 얘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2의 1일 때는 2, 3, 6, 7이죠. 그러니까 2, 3, 6, 7번에는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이니까 요 두 번째 거 자 2번 그 다음에 2의 1이니까 자 그리고 요 3번 그 다음에 쭉 와서 6번 그 다음에 옆에 있는 7번 그러니까 2번 3번 6번 7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이오드를 다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라인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라인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이오드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 라인 그쵸? 요렇게 자 다이오드 그리고 빠졌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리고 이제 빠지고 여기다가 다이오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요런 이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L2 같은 경우는 이제 4567이니까 그러면 이제 4567이니까 4567만 빼고 다이오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라인이니까 4번, 5번, 6번, 7번 빼고 나머지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여기 빠졌죠? 이렇게 다이오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번, 9번이니까 8, 9 빼고 나머지는 다 다이오드를 그려야 되겠죠. 그쵸? 7번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오드가 다 그려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이제 동작 특성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요 표를 딱 보시고 13579는 이제 요게 점등이 되려면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 제외 그렇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번호의 다이오드를 제외하지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요렇게 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이오드 0번에는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0에. 자, 0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에러 L0, L1, L2, L3가 다 안 들어옵니다. 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출력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자, 다음 3번. 종합부하의 역률은 이제 85. 각 부하 간의 부등률은 1.3. 변압기는 최대 부하의 20% 여간 용량을 할 때
변압기 전용량 구하시오. 자, 변압기 용량 구하려면은 이제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변압기에 전등, 동력, 하절기, 동절기 두 개 걸려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게 하절기를 쓰면서 동절기 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되겠죠. 자, 큰 값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 중에서 큰 값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TR 용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등률 곱하기 역률이니까 부등률은 1.3에다가 요게 지금 역률은 얼마가 주었냐면 85%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 전등 120 곱하기 0.7 플러스 일반 동력은 230에 0.6 플러스. 자, 하절기하고 동절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어떤 게 하절기께 좀 크겠죠? 130에 70%니까. 그래서 하절기 거 들어가요. 130에 0.7 이렇게 해서 무관예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은 339.91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400을 선정하면 되죠. 그 답은 400이다. 상세한 거는 우리 교재 풀이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등률 곱하기 역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의 합계.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주의한 거는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는 동시 사용하지 않으니 선택을 해야 된다. 큰 값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고압력이 개폐기, 차단기, 피레기, 기타 유사한 기구 등으로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간섭 물체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치인데, 자, 뭐냐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정상적으로, 자, 이 선로와 이 선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리 없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흐르는데 요게 순간적으로 이제 끊어지는 순간, 자,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는 이제 계속 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 이제 고전압이 걸리면서 요 주변에 있는 이제 공기 전원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점퍼해서 흘러버립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아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치에서 따갖고 온 거예요. 이런 형태로 뛰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강한 불빛과 함께 폭발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1m 이상 이용을 한다. 자, 5번 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정하는 기구 등의 전류의 전원 내역 시험 전압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최대 사용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전압이 여기에 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시험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7000V 이하다 그러면 이제 요거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5000V 이하, 그래서 중성점 다중접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0.92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6900이 1.5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 1350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800에 0.91을 하게 되면 얘는 12696. 그 다음 24000에 0.92 하게 되면은 22080V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필기 공부할 때도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자, 몇 배의 시험 전압을 걸어주는지,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3상3단식 배전솔로에 중앙에 100A 지상 역률 0.8 그 지상 역률입니다.
부하 말단의 100A야 지상용 0.6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배전솔 말단부하 병렬로 콘덴 설치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앙점에서 이제 요 전류가 100A 지상용 0.8이니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말단을 I2라 하고 이제 콘덴서로 흘러가는 것을 IC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100A니까 요 놈을 갖다가 유여분과 무여분으로 한번 이제 구분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0에다가 지상이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그죠? 0.8이니까 사인 0.6이죠? 자, 이러면 요 값이 자 곱해주면 80에 마이너스 J 66이 나오네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100에다가 0.6 마이너스 J 0.8이니까 곱해주면 60 마이너스 J에 8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상이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점의 지상 역류를 0.9로 계산하는 콘덴 용량 얼마냐? 그러니까 공급점의 역류를 갖다 계산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점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 플러스 그죠? I1 플러스 I2 플러스 어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까지 합쳐지겠죠? 콘덴서 갖다 설치해서 역류를 계산하는 거니까 설치 전에는 얘가 플러스 요거겠지만 요거 설치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전류를 이제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다 더해주면 이제 전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유여분, 그 다음에 유여분, 무여분, 유여분, 무여분, 그 다음에 여기 진상분, 이제 무여분이지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봅니다. 전류 갖다 이제 다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전류는 80 마이너스 J 60, 그 다음에 60 마이너스 J 80,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IC, 그죠? 얘를 갖다가 뭐예요? 다 더한 거예요. 그럼 80, 60이니까 140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60, 80이니까 140 나오고, 자, 플러스 J의 I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묶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거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140 마이너스 J에 140 마이너스 IC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죠? 그쵸? 이게 전체 전류입니다. 공급점의 전체 전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역류를 갖다가 0.9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타는 이제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류니까 IA로 쓰죠. IA로 쓰고 전체 전류. 자, P상 전류분의 유효분의 전류. 얘가 얼마? 0.9다. 그럼 요걸 갖다 만드는 이 콘덴서의 전류 갖다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C를. 자, 따라서 고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트에다가 140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40 마이너스 IC의 제곱분의 이거 분해 유효 전류가 140이잖아. 그죠? 얘가 얼마 나온다? 0.9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합성용률 0.9. 그럼 여기서 요 IC 값을 갖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서 IC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얘는 얼마 나오냐? 72.19A가 나옵니다. 자, 요 전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콘덴서 용량, 지금 1번 푸는 겁니다. 자,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돼요? QC는. 3당이니까 누3 이제 V에다가 IC, 그죠? 요 놈에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이제 KB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트 3에다가 지금 이제 주어진 게, 자, 전압은 지금, 얼마 주어졌나요? 지금 보니까 전압이 6600이 주어졌네요. 자, 그럼 전압은 6600이 되고, 그 다음 IC 값은 여기서 구했으니까 72.19,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래서 이제 용량을 산출해 줬더니 이 값이 얼마 나오냐? 825.24 kVA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1번 점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됐죠? 1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전체 전류 구해가지고 전체 전류에서 역류로 이제 전체 전류분의 유효 전류니까 얘가 0.9로 나온다. 그러면 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요 전압의 3상이니까 누삼에서 산출하면은 이제 1번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콘덴 용량 QC를 갖다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손실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거, 말단 전압 6600에 일선당 저항은 R이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점과 중앙에서 요 저항도 R이고, 중앙에서 말단까지도 R이다. 이렇게 자,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2번을 갖다 풀기 위해서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 값을 이제 또 정리를 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을 딱 구하려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I 자승 R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I 제곱 R로 이제 기본 이제 표현이 된다. 자, 물론 이제 3상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 3이 붙어서 3I 제곱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상이나 3상이 요차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은 그죠? 요 지점. 자, 요거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 지점을 I1 놓고 요 지점을 I2로 놓자. 그러면 여기 저항이 R이고 얘도 저항도 R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 3I1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3의 I2의 제곱에 R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여기서 저항을 스몰로 표현했으니까 스몰로 똑같이 자, 표현해 보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얘랑 더한 거, 그죠? 그러니까 140 플러스 마이너스 J에 140 마이너스 IC였고,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60 마이너스 J 80에 플러스 J IC니까 요거 60 마이너스 J로 묶어주면 80 마이너스 IC,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3에다가 I1이니까 140에 요거 자,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에다가 140 제곱 플러스 140 마이너스 IC의 제곱이잖아. 그죠? 크기는. 그 다음에 요놈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에다가 60의 제곱 플러스 80 마이너스 IC. 그죠? 자,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제곱하면은 이제 루트가 없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140의 제곱 플러스 140 마이너스 IC의 제곱. 자, 요거에 R이 되어 있고 플러스 요 뒤에 거 3에 이제 60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80 마이너스 IC의 자, 제곱 요거에 R 요렇게 되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걸 갖다 해야 되는데 전력 손실이 지금 이제 최소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손실 갖다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미분하는 값이 0이 나올 조건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전류니까 콘덴서율은 이제 요 전류치를 갖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수식을 갖다가 요 전류 IC로 미분해서 0이 나온가 그거를 찾으면 요 최소라는 그런 이제 전류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항을 해봤자 의미 없고 요 전류 있죠. 전류로 요 값을 미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최소 이렇게 자 얘가 0이 나올 조건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이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미분하다 해줘야 됩니다.
미분을. 물론 미분할 때는 이걸 다 전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a-b의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자 플러스 b자승 그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쭉 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거 전체를 갖다 미분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는 상수값이니까 없애버리고 자 요거 상수니까 0이고요. 요거 갖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2에다가 140 마이너스 I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IC를 IC로 한 번 더 미분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얘 남죠? 그 2에다가 80 마이너스 I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이너스 IC 미분하면 요거 돼. 얘가 0일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다 무시해버리고 숫자만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2에다가 140이니까 자 28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에 2IC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 0이니까 얘 없애버려 그냥. 그러면 여기다 뭐 마이너스 양쪽 곱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에다가 자 160 마이너스 2IC가 되죠. 얘는 0이다.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하면 자 넘어가면 4IC가 되고요. 280하고 160 갖다 더해주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440이네 그죠? 440. 그러면 IC는 자 110 이렇게 나옵니다. 110A. 자 나머지는 이제 교재 뭐 풀이 참조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처럼 쭉 전개해 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서 어차피 굳이 2로 묶어봤자 2로 나눠주면 0 나누는 거 똑같이 나눠주니까 요거하고 요 관계거든요. 140 마이너스 IC 플러스 80 마이너스 IC는 0이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결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140 마이너스 IC 플러스 80 마이너스 IC 요건 0.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220이고 여기는 2IC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IC는 110A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이제 QC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IC 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해 주면 돼요.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 6600에다가 그 다음에 IC는 요 110이거든요. 110 들어가고 10에 마이너스 3승.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주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봅시다. 1257점. 1257.47. 자, KV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요 전류 구하는 게 조금 애먹을 수 있어요. 전류 두 번째 거. 전체 쭉 해가지고 자,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6점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을 요거 푸는데 그냥 이제 편하게 배점 1점당 1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검산까지 다 하고 옮겨 적고 해야 되니까 1분 정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6분 정도의 이거를 다 풀 정도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딱 봤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쭉쭉쭉 전개해야 되겠네. 기계적으로.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패턴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수능이나 이런 수학 같은 공부하면 다양한 문제들 갖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유형에 내가 맞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사도 이런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풀어보고 아직도 안 맞다 그러면 다시 해설지 보고 이제 맞춰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문제 보고 해답 보고 풀고 이러면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답 결국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답을 안 보고 문제를 푼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답을 참고해 가지고 벌써 머릿속에 찍어 놓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거쳐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공부할 때는 잘 풀리는데 막상 뭐 시험 보러 가면 안 되더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과 관련된 사항이다. 가료에 알맞은 내용을 담내 쓰시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쵸? 17년, 19년, 24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자, 내용 보면 설계, 도서 등에 대해서 공사 계약 문서 사항원에 모순된 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을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야 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현장 조건에 부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을 갖다 했을 때 실제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가능 여부가 들어갑니다. 자, 시공이 실제로 가능하냐.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장과 상호 부합. 그래서 요 공정이 이제 뭐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전기 같은 대표 이제 트레이 같은 거 자리 잡고 올 텐데 주차장 같은 데 걸잖아요. 트레이를, 전기 트레이를.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아니라 설비 배관 들어가고요. 공조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방 들어가고 통신거 들어가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로.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겹쳐버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설계 도면이 들어가겠죠. 설계 도면. 기술 계산서. 그 다음에 산술 내역서. 산술 내역서. 산출 내역이라죠. 산출 내역. 산출 내역서. 자, 이런 게 서로 일치하느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가 들어가면 이제 설계 도서가 누락이 됐느냐. 빠진 거. 설계도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이런 거. 그 여섯 번째, 발주자가 제공한 뭐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수량 일치 여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 내역서죠. 물량 내역서. 요거하고 산출 내역서 이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미리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감리원이.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면 검토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도면이 제대로 검토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완공되는 시점에서 얘를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요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이 이제 현장하고 완벽히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가면서 도면을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도면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제 요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를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쉬운데 건물 다 지어가는데 나중에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옮겨.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기본적인 문제인데, 다음은 컴퓨터 등의 중요한 부분에는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한 그림이다. 자, UPS 관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죠. 적당한 전기 시설물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용 전원하고 이제 비상 전원 발전기하고 자, 그러면 평상시 사용 전원, 그 다음에 정전되면 비상 전원에서 자, 가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환 스위치가 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환용 개폐기가 들어간다. 전환용 개폐기. 자, 또는 우리가 이제 절체 스위치라고도 하죠. 한자로 절체, 그 다음에 스위치. 또는 전환용 개폐기 있고, 이제 사용 전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 거쳐서 전환 스위치 거쳐서 부하로 가면 교류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AVI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동 전압 조정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동 전압 조정기가 들어간다. 자, 평상시는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환 개폐기.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교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류입니다. 그럼 교류 갖다 직류로 거쳐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컨버터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류기 컨버터. 그 다음에 DC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축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직류에서 이제 요 교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정전이 되다 보면, 이제 발전기 가동 전에 이렇게 자, 되겠죠. 그러면 정류기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버터는 장치가 자, 들어가는 거죠. 인버터 거쳐서 절안해서, 그러니까 DC를 갖다 교로 바꿔가지고 이제 부하에 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그럼 발전기 전원은 이제 교류잖아요. 얘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컨버터 거쳐서 자, 일부 저장하고 일부는 이제 인버터 거쳐서 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도록 맞춰주겠죠. 그래서 사용 전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발전기로 넘어가서 자, 발전기로 넘어가서 기본 구성이 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게끔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교류가 들어오든 직류가 들어오든 간에 축전지는 이제 전기를 갖다가 충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얘가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치워 쓰는 거. 자, 8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합니다.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왔네요.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서 1번 지중 전선로는 전설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무슨식 있다. 이게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있다. 그렇죠? 근데 1번이 여기 들어간다면 여기 또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로식과 이제 직접 매설식을 갖다가 혼동하면 안 되는데 1번이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관로식이 들어갑니다. 자, 1번은 관로식이 들어간다. 여기 지중 관로식 또는 암거식. 그 다음에 관로식.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직접 매설식이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세 가지가 있다. 지중 전원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그래서 관로식 시설하는 경우 자, 매설 깊이를 갖다가 1m 이상을 하되 충족하지 못한 장소에는 경무하고 차량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견디는 것을 써라. 다만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때는 0.6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다. 자, 9번 이런 문제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10번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제 TN 계통의 TNCS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C가 이제 공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S는 또 separated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P 도체와 N 도체를 갖다 공통 썼다가 나중에 또 분리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PN 도체가 있어요.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1, L2, S3는 이제 바로 선로, 회로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부분인데 나머지 그냥 선을 갖다 이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L1, L2, L3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그리고 그다음 요놈은 이제 요거, 그렇죠? 그다음 요놈도 여기다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접속했으니까 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죠? 분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부분에 개통 접재 해가지고 이렇게 자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요거.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도체를 자,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얘가 중성선이란 말이에요. 친절하게 중성선은 이렇게 이제 성냥개비 모양으로 자, 표현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릴 때 요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자, 회로니까 이렇게, 자, 이어주면 끝나는 거고.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거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그리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이제 11번 봅니다. 방폭구제의 종류 네 가지만 써라. 그러니까 방폭구제 종류는 이제 내압, 유입, 압력. 그렇죠? 내압 방폭, 압력 방폭, 유입 방폭 구조.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참고하시면 돼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통상적인 단락 지락보에 쓰이는 방식으로서 주보와 후비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보와 후비보는 뭐냐면 단락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차단되는 것이 주보고 그 다음에 얘가 안 됐을 때 백업이 후비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다. 도면을 보고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전류 계전기와 비율차동 계전기는 단독 및 보호엽제의 차단기가 동작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F1점 여기서 이제 단락이 생겼다. 그죠? 여기 단락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게 단락이 생겼을 때, 자, 요 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단락점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 가까운 쪽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락이 됐을 때. 그래서 1차적으로 요놈과 요게 차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차단기.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끊어줘야 되고. 요걸 갖다 못 끊으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12, 1, 2, 1, 3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후비보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이제 주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끊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됐죠?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1번 사고점이 F1, 2, 3, 4라고 할 때 주보와 후비보에 대한 다음 뷰의 빈칸 1, 2를 채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F1점이 사고 났을 때 OC1, CB1, OC2, CB2였단 말이에요. 그죠? 주보가 여기죠. F1점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자, 요놈과 요게 주예요. 그렇죠? 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바로 후비가 되는 거죠. 자, CB12, OC12하고 CB13, OC13가 후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주보는 요거니까 후비보는 CB12, OC12. 자, 여기다가 자, 써야 될 때, 그죠? OC부터 썼으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자, 맞춰주게 되면 OC12 플러스 CB12 그 다음에 AND 그쵸? OC13 OC13 그 다음에 CB13 자 요렇게 되겠죠? 호비보가 자 그 다음에 F2점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주보 F2점은 이제 지금 보니까 어디냐면은 여기네 그죠? 여기서 사고 났어요. 근데 이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제 내부 고장이 되는 거죠. 자, 변압기에서 내부 고장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비율 차동 계정기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자, 주보가 되는 거. 자, 주보가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보면은 위쪽 라인이 되겠죠. 그죠? 요 라인이 이렇게 자, 주보가 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이제 얘를 내부 고장을 갖다 보호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예요?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하고 그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가 얘가 주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 보호를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 뒷단. 자, 여기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요거 안 되면 요 뒷단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이제 OC1하고 CB1 요게 되는 거고. 자, 내부 고장이, 그러니까 내부 고장 여기서 부어야 되는 거죠? 얘가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되면 얘가 이렇게 파급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얘 거꾸로 내려가진 않으니까. 공급적으로 올라가진 거꾸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후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후비. 자, 답을 쓸 때 요 비율 차동 계전기 RDF가 그죠? 요렇게 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묶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일단 RDF1 그렇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50%하고 12%, 그 다음에 AND 요거 OC3, CB3.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비는 얘가 되는 겁니다. 요 뒤에 두 개. 그렇죠? 자, 얘가 안 되면 요게 자, 막아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F3에서 사고 났다. F3점 요게 되는 거니까 자,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3점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자,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얘가 연결된 게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거. 그다음에 쭉 가서 요거. 그쵸? 얘가 주가 되겠죠. 요게 자, 주 이렇게 되고. 요게 못 맞으면은 이제 이 부분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F3점은 이제 50%하고 12%. 요거 50%, 12%. 그다음에 OC7, CB7 요게 자, 주가 되고. 그다음에 요 후비는 요거 그죠? OC3, CB3. 그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거 자, 뒤쪽에 있는 거 고관계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그죠? 요거 자, OC6과 CB6 요 관계가 되겠죠. 자,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여기 사고 나면 요거 그죠? 얘가 주가 되겠고 그렇게 이렇게 파급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요게 못 막으면은 이제 뒤에 거인 바로 요 값과 요거 이렇게 해서 뒤를 갖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 후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4점 여기서 쇼트 났다 그러면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 얘가 주가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비는 요 뒤에 게 되겠죠? 여기서 후비는 바로 여기서 연결된 요놈과 여기서 연결된 자 요놈이 되겠다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C4 50%하고 CB7에 57 여기서 사고 나면 그죠? 얘가 주 그 다음에 얘는 후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선로가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고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림은 도면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당구장표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나타낸 도면이다. 각 부분 1번 4에 대한 명칭을 쓰고 보호기능상 구성 5번 7번 부분의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눠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이제 보통 뭐가 들어가요? 이제 차단기가 들어가겠고 2번은 이제 변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교류 차단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자, 1번은 교류 차단기가 들어간다. 자, 2번은 이제 변류기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 3번 부분, 3번은 이제 계기용 변압기가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고 4번은 이제 과전류 계전기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동작부가 되는 거예요. 동작부가 되고 그다음에 6번은 이제 검출부. 자, 7번은 판정부. 이렇게. 그렇죠? 동작부, 검출부, 판정부.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선만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어지면 요거는 또 끝날 그런 부분이네요. 자, 13번. 전력용 한류 퓨즈의 단점을 네 가지만 써라.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이제 끊어지면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 뭐예요? 재투입 불가능하다. 안 돼. 자, 두 번째가 과도 전류로 용단되기 쉽다. 과도 전류에 용단이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작 시간 전류 특성을 맘처럼 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작 시간 전류 특성을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다. 자, 네 번째는 비보호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자, 비보호 영역이 존재하고 사용 중 열화에서 결상되기 쉽다. 자,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한 거는 우리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4번 이제 보면 삼상 송전 선로에서 4단자 정수는 A, B, C, D 값이 주어졌어요. A가 0.9, B가 J380, C는 이제 J의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D가 0.9 이렇게 주어졌네요. 무바시 송전단이 154kV를 인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첫 번째 수전단 전압 및 송전단 전류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는데 일단 이제 4단자 정수 관련해 가지고 자 ES, IS 그죠? A, B, C, D 그 다음에 자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의 전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ES에서 정리하게 되면 ES는 AER 플러스 B의 IR로 표현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해요? C의 ER 플러스 D의 IR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만 왔거든요. 수전단 전압이니까 일종의 이제 선간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ES, ER은 이제 상전압 개념이죠. 대전압이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값을 갖다가 요게 지금 이제 154kV에 관련됐으니까 요거 갖다 선간으로 갖다 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요거 자 ES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자 변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VS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거. 그럼 A의 ER 플러스 B의 IR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루트 3을 갖다가 곱해요. 그죠? 루트 3을 갖다 곱해 주게 되면 어떤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것도 그냥 같이 표현할까요? 루트 3으로. 그래서 또 같이 표현해 보죠. 루트 3으로. 요 값을 갖다 바꾸면 이제 VS 루트 3 이거는 A에다가 루트 3분의 VR 이렇게 성간을 다 바꿔요. 그 다음에 B에 IR 양쪽에 루트 3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VS는 A에 VR 플러스 자 루트 3에다가 B에 I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제 물어본 거는 수전단 전압인데 요 관계에서 이제 무브아시예요. 그럼 무브아시의 IR은 0이니 요 관계죠. VS는 A의 VR이다. 그럼 여기서 뭐만 썼어요? VR 그죠? 그럼 A분의 VS가 되는 거니까 자 A는 0.9가 되고요. VS는 지금 154kV를 갖다 보낸다고 했으니까 154kV 자 지금 킬로 전압 물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 관계를 풀게 되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면 171.11 킬로볼트가 나옵니다. 요게 1번이죠. 자 1번 수전단 전압 이렇게 구했고요. 자 2번에 송전단 전류 송전단 전류는 요거거든요.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IS는 C에다가 루트 3의 VR 플러스 D의 I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 마찬가지로 요게 무과시잖아. 그죠? 무과시니까 IR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무과시니까. 그럼 여기서 IS는 이제 C에다가 루트 3분의 VR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이제 C가 주어진 게 얼마냐? J5에 J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J의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루트 3분의 VR 값은 여기 구했잖아요. 171.11 자, 킬로볼트 10의 3승 해주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요 값을 풀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가 J의 49.4가 나옵니다. J의 49.40. 근데 여기는 뭐 특별한 조건 없으니까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만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J의 49.4 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암페어가 요게 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바시 수전단 전압을 140kV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수전단 조상 설비 용량. 조상 설비 용량은 이제 콘덴서 용량이니까 루트 3V의 IC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압은 여기에 있으니까 수전단 전압이 있으니까 그럼 뭐 요 IC 그렇죠? 요 조상 설비에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무바시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자, 2번을 갖다 풀기 위해서 요거 정리한 거 이제 요거는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우고 그러면 전압하고 이제 전류 관계 나왔으니 자, 2번은 자, VS는 이제 요거 VS는 우리 앞쪽에 구한 거 있죠? 여기 그렇죠? A의 VR 플러스 루트 3B의 IR 이런 식의 관계에서 지금 이제 무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조상 설비 쪽에 이제 관련해서 제가 보게 되면 이 전류 자체가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조상 설비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무과시니까. 그럼 여기서 요 IR 값을 갖다 구하면 되거든요. IR 값을 계산하면 자, 루트 3B분의 VS의 A의 V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루트 3에다가 지금 이제 B가 얼마가 주어졌냐면 J의 380이 주어졌어요. 380이고 그 다음에 VS가 자, 지금 VS가 얼마냐면 154kV가 되는 거죠. 10의 3승 마이너스 A 값은 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VR 값 140kV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140kV. 그럼 140 곱하기 10의 3승 요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J의 42.54 암페어 요게 되거든요. 얘는 이제 지상이란 뜻이죠. 마이너스 J의 42.54가 나왔어요. 따라서 콘덴 용량 자, QC는 루트 3 V니까 루트 3 곱하기 V는 140kV로 한다고 했으니까 10의 3승에다가 요 전류값이 되죠? 42.54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1315.4 kVA 이렇게 나옵니다. 무효 전력 자, 킬로바 몰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4단자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입니다. 7점인데 요게 이제 18년하고 24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은
특히 요 4단자 정수관계 ESIS는 ABCD, ERI에서 요 방정식 4단자 정수 관련된 요 수식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 요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자, 다음 이제 15번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송전단 전압이 3300인 변전소로부터 5.8kV부터 떨어져 있다. 역률 0.9, 500kW.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가율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RF에서 알맞은 심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케이블 허용 전류는 다음표 같으며 도체의 고유저항은 55분의 1이고요. 케이블의 정전량, 리액턴 등은 자 무시한다. 이렇게 자 몰았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갖다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바로 이제 전압 강화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압 강화율을 10%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전압 강화율은 수전 전압분의 송전 전압 마이너스 수전 전압 곱하기 자 10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걸 또 우리가 2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요 값을 갖다가 이제 얼마로 전압 강화율을 10%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쵸? 전압 강화율 자체를 갖다가 자 그러면 요 전압 강화 구하는 식 자체가 전압 강화 구하는 식 VS-VR은 3상이면 루트 3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의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액턴을 갖다 요 무시한다고 얘기해요. 0이거든요. 그러면 요 관계가 이제 접목이 또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요 수전 전압이 얼마냐 요 관계를 한번 이제 구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식을 갖다 살짝 자 바꾸게 되면은 전압 강화율을 갖다가 자 입실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VR분의 VS 마이너스 VR분의 VN이니까 1 되겠죠? 그럼 얘가 전압 강화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VR분의 VS는 1 플러스 전압 강화율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VR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수전 전압을. 그러면 1 플러스 전압 강화율에다가 VS가 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얘가 10%. 그 다음에 이제 VS는 3300을 공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하니까 3000V가 된다. 그 나머지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R 값을 갖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R에 대해서 요 수식을 자 정리합니다. 그럼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요 I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이거분의 전압 강화 요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교재 있는 대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차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그죠? 그래서 자 전류 갖다 구한 게 있죠? 루트 3의 전압은 이제 3000에다 수전 전압이 역률은 얘가 요렇게 0.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kW 곱하기 10의 3등 된다. 그럼 전류치가 얼마냐? 106.92A가 나옵니다. 자, 전류가 나왔으니까 요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106.92에다가 역률 0.9. 그 다음에 전압가는 3300에서 이제 3000 빼주면 얘가 얼마겠어요? 300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저항을 갖다 구했더니 얘가 얼마나 1.8ohm이 나왔어요. 그 얘는 고유 저항의 면적에다가 길이 A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따라서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A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저항, 그 다음에 고유 저항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8에다가 자, 고유 저항은 경동성 5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거의 길이가 5.8km니까 5.8 곱하기 10의 3승 5.800m. 자, 이렇게 구하면 얘가 58. 얼마냐? 59가 나옵니다. 58.59. 자, 이래서 표준치로 선정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얼마가 되느냐? 지금 보게 되면 70이 되는 거죠. 자, 70. 그리고 허용 전류는 이제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은 70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 전류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요 전압강화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자, 루트3에다가 I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전류 루트3에 VR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P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해주면 자, VR분의 얘가 P가 되겠고, 그쵸? 여기는 R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요거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요거는 뭐 나와? 탄젠트. 그래서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 얘는 전압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맞죠? 그러면 전압가가 리액턴도 무시하면 VR분의 P에다가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굳이 전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제 바로 산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산은 똑같은 거니까. 됐죠? 자, 다음 이제 16번 수전 방식 중 스폿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재는 잘 써 있으니까 자, 일단 부정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특징이 스폿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 전압 변동률이 낮다. 부하 증가에 대한 이제 적응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세 가지. 자, 17번 한류 저항기 설치 목적 두 가지만 쓰시오 해서 CLR에 해당하는 자,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데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방식에서 자, 바로 이제 Y 개방 델타 결선에서 그렇죠? 자, 요렇게 되면 얘가 이제 Y 결선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Y, 그 다음에 얘가 자, 개방 델타, 그죠? 이렇게 개방 델타. 자, 요런 이제 방식에서 끊어내고 자, 여기다가 이제 CLR 걸고 그 다음에 지락 회전기 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GR 요거 걸고 요렇게 이제 기본 구성이 되는데 요 CLR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 GPT 요게 이제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요 Y결선은 이제 제3고접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GPT의 제3고접화 억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고 GPT 관련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락 계정이 동작시키려면 이제 유효분이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락 전류의 유효분을 생성하는 목적이다. 자, 이런 이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상세한 거는 이제 교재풀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재에 있는 답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 이제 편하게 좀 작성한 거니까, 교재를 참조해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자, 18번. 다음 단선대에 해당하는 기기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력인데 삼성원을 갖다 다 관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영상 변력이라고 하죠. 영상 변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할은 이제 지락 사고 시의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그러니까 지락 사고 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또는 지락 전류죠. 자, 이거를 검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회차 문제도 좀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출제된 것도 일부 있고 새롭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 KC 기준이 이제 출제비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수행 업무 절차에 관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뭐 이 전통적인 옛날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산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잡지 못하면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